안녕하세요. 개포고 국어 담당하고 있는 김시연 강사입니다. 오늘 개포고 학생들 중간고사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어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기출 분석을 가지고 왔어요.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학교에서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매 학기에 정교석자 1등을 배출을 했고요. 개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 때부터 쭉 연달아서 듣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요일 개강이 이제 예정되어져 있고요. 회차는 5+1로 진행이 됩니다. 조금 짧고 굵게 이렇게 정확도 있는 수업이 진행이 될 거라서 수업 시간은 3시간보다는 조금 더 길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후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바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2문항의 선호 수령은 이제 7문항이 나왔어요, 어머님들. 작년에 비해서 문학 작품 개수는 조금 감소를 한 추세가 있었고요. 화작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 일단 객관식 8문항, 선호수령 2문항 이렇게 제시가 되게 됐고요. 일단 교과서에서는 방문객이랑 눈길을 이제 지정을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작가에 관련된 해설이랄지 전현종 작가와 관련된 타작품을 프린트로 이렇게 내가지고 같이 출제를 한 그런 방향성을 보였어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많았습니다. 보통은 의문의 변동 따로, 문법 요소 따로 이렇게 출제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의문의 변동과 문법 요소를 골고루 한꺼번에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는 난도를 굉장히 올려서 출제를 했지만 문법 요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출제하는 그런 방향성을 보였어요. 아무래도 문법 범위가 조금 더 많다 보니까 문항 수도 조금 더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화작 같은 경우에는 대화의 원리에서만 출제가 됐는데요. 보통 개포고 같은 경우에서 대화의 원리에서는 한 2문제, 3문제 이 정도로만 원래 출제가 돼요. 다 합쳐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다 합쳐서 5문항 정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출제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말 예상 범위로 보자면 아마 문법 같은 경우에는 단어랑 문장론을 한 번에 같이 나가실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2학기에 한글 맞춤법이 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전에 전반적인 문법 베이스를 깔아놓는 작업을 학교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면은 아예 한글 맞춤법으로 아마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단어론이랑 문장론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문학 같은 경우에 이제 중간고사에서 조금 개수를 적게 다루셨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는 분명히 조금 더 많은 개수를 다루실 거예요. 그래서 국수필 이제 포함해가지고 현대시 같은 위주로 조금 더 지정 프린트로 많이 나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화작 같은 경우 토론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독서랄지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는 타지문 교과서나 혹은 모의고사에서 발췌될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항상 좀 그런 어떤 경향성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 추이를 조금 봐야 할 것 같아요. 유형을 바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님. 선훈 수령 문제 굉장히 좀 재밌는 문제가 나왔죠. 영어를 가지고 와서 이제 국어의 국외음화를 같이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외적 증거를 같이 제시하면서 우주와 우드의 차이를 조금 이제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머님들. 특히 우드 같은 경우에는 디귿의 그런 종성 발음이 그대로 옮겨가면서 발현되는 국외음화랑 조금 더 관련성이 이제 없다라면은 우주 같은 경우에는 국외음화 조금 더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조금 낯선 중거를 제대로 당황하지 않고 파악을 조금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부분에서 이제 디귿의 치조음이 경국의 음인 지읒으로 변경됐다라는 부분을 반모음 이와 관련해서 작성을 조금 해줬어야 됐고요. 그 다음 한국어에서 당연히 국외음화의 예를 또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의 조건이 있었고 둘의 차이를 형태론적인 조건을 중심으로 서술을 하라라고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적어도 4개의 조건을 다 맞게 작성을 해줘야지 온전한 몇 점, 6점을 가져가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포고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선호수령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학교예요. 작년부터는 선호수령의 비중이 조금 많이 줄었죠.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2문제 출제되는 문제 중에 다 모두가 어려운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조금 기억을 하고서 아이들이 제대로 작성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번에는 단답 완성형을 가지고 왔어요. 25년도부터 출제가 된 어떤 반향성입니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26년에도 똑같이 단답형의 어떤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아이들의 부담을 조금 줄였어요. 하지만 쉬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7개를 다 맞춰야지 이 5점이라는 점수를 온전히 가져가는 거거든요. 갖고 소문항으로 굉장히 배분이 많아지게 되면서 부분 감점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주의를 조금 해야겠습니다. 객관식을 가지고 왔어요, 어머님들. 지금 예시만 보시더라도 기억만 해도 5개, 니은도 5개, 디귿, 리을 다 5개, 6개씩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어머님들. 그러면 다 합쳐보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개수의 그런 예시를 다 변별을 해야 되는 걸까요? 문제는 한 문제지만 예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의 압박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실수가 유발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개포고의 문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시 중에 하나만 선지랑 잘못 연결하더라도 당연히 감점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어머님, 이런 식으로 또 수능형 문제도 많이 출제가 돼요. 특히 여기 11번의 보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미리 프린트로 제시했던 작가 관련된 어떤 내용이랑 관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눈길에 전반적인 작품의 이해를 같이 적용하면서 푸는 문제였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 잘라서 이렇게 올려놨지만 시험지의 반쪽을 다 차지할 만큼 장형화된 문제였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험 때 정확하게 잘 풀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어내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뺏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 시간 분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조금 빠르고 정확한 독해, 빠른 적용이 조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이런 식으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활용해서 모두 고르거나 2개 고르거나 이런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거든요. 개포고는 방금 전에 봤던 수능형 문제 말고도 이런 내신형 문제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꼼꼼하면서도 굉장히 고득점의 어떤 사고를 같이 요하는 국어 문제로 치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학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외부 지문이 나와버렸어요, 어머님들. 외부 지문이 이렇게 지금 선지형으로 1학년 중간고사 때부터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그나마 표현 방식에 대한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면 되는 어떤 문제여서 그나마 난도가 조금 적었을지 몰라도 앞으로 외부 작품에 대한 어떤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는 점점 비중이 확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워크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줘야 되고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처음 보는 어떤 그런 작품에서도 공통점과 그런 어떤 차이점을 찾아내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중 사례 제가 2개만 가지고 왔어요. 물론 뭐 부분 적중, 뭐 완전 적중 다 많지만 그거를 지금 다 소개해드리기는 조금 이제 시간적인 압박이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높임 표현에 대해서 선훈 수령 문제였습니다, 어머님들. 이게 개포고 문제고요. 이게 제가 제공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물론 문장이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어머니들 결국 물어보는 요지는 다 똑같은 거였습니다. 지금 개포고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주체 높임이냐, 상대 높임이냐, 객체 높임이냐를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나타나면 되는 문제였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높임의 대상을 찾고 높임의 종류, 즉 이제 뭐 상대냐 객체냐 이런 걸 써야겠죠. 그 다음에 높임을 실현한 방식, 선어말 어미를 썼다, 뭐 특수어휘를 썼다, 뭐 여기까지 이제 물어보는 조금 더 심화 유형으로 문제를 제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문론의 문제도 한 개를 가지고 왔어요, 어머님들. 지금 조건 자체는 이제 수탄으로 지금 예시가 나와 있지만 결국에 물어보고 있는 거는 할고라는 이 부분에 어떤 발음의 변동 양상을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저는 뭐 한 문제만 내는 게 아니라 이제 보기에서 할다 같은 경우죠. 어머니들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저랑 공부했던 친구들은 다 맞았을 거예요. 할다, 뭐 읍조리다, 묵스로, 다가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변동 유형을 한꺼번에 도출해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잘 풀어봤던 학생들, 꼼꼼하게 오답을 했던 학생들은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틀리지는 않겠죠, 어머님들. 일단은 유형을 특징별로 조금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객관식 문학 같은 경우에서는요. 일단 외적 증거가 굉장히 장형화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압박이 조금 벌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지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다른 학교보다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고 선행절 OX
후행절, OX 먼저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둘의 인과관계까지 체크해야 되는 그런 선지들로 많이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외부 문학 작품이 벌써부터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기말고사에서도 당연히 출제가 될 겁니다. 하고 그런 부분들 같이 비교 변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워크북 통해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 훈련 통해서 계속 연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형 문제, 모두 고루 쉬운 문제 다 골고루 이렇게 지금 같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기말 같은 경우에는 독서나 토론 지문 같은 경우에 아마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 말고 타지문을 가지고 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외부 지문으로 이렇게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유지될 확률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선행 수령 문제, 다행히 뭐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 정말 개포고 선행 수령 문제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6문항이 다 조건이 막 3개씩 무조건 충족해야 되는 문제들이었는데 물론 단답형 문제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부담은 조금 더 줄어들었지만 그런 단답형 또한 다문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분 감점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행 수령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거 여전히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뭐 외부 작품이 들어올 때도 있고요. 외적 증거를 적용해야 될 때도 있고요. 조건만 보더라도 조건 항목은 3개더라도 거기서 또 끊어보면은 뭐 4개, 5개 이렇게 늘어가는 그런 문항들이 많기 때문에 감점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어해서 선행 수령에 대한 어떤 첨삭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개포고의 어떤 국어를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이들이 이제 6시에 수업을 오잖아요, 어머님들. 그러면은 수업 끝내고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10시까지 무조건 이어서 같이 클리닉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일기기 클리닉이 먼저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어떤 방식이냐면 아이들이 수업 후반에 그날 배웠던 내용의 빈칸, 객관식 서술형을 완성을 해보면서 그날 배웠던 내용을 혼자서 익히는 시간을 줍니다. 하고 그런 어떤 익히는 그런 습의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기억을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고요. 그 부분을 이제 주중에 워크북을 풀어보면서 계속 복습을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들 벌써 2번 반복이 됐죠? 그거를 또 언제 하느냐? 그 다음 주에 학원에 와서 누적형으로 복습 테스트를 봅니다. 그러면은 총 3회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 구조를 이어가면서 아이들의 미복습을 최대한 방어하고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이런 시험에서도 고효율을 낼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있고요. 지피지기 오답 노트라는 부분은요. 일단은 선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지를 그냥 1번 이렇게 다 고르는 친구들은 사실은 잘못 풀고 있는 거예요. 선지가 있으면 조건을 끊어서 일단 읽어야 되고요. 앞에 조건이 맞았으면 동그라미 혹은 틀렸으면 X 표시하고 그거를 맞게 고치는 작업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앞에도 맞고 뒤에도 맞았는데 둘의 인과가 틀렸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워크북 풀 때 이런 부분을 꼭 이제 훈련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이제 수업을 해봤던 친구들은 문자 나갈 때 완료라고 문자 나가면 제대로 한 거고요. 막 오답 부분이 미흡하다, OX 부분이 미흡하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워크북 훈련하면서도 하지만 클리닉 진행하면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체화할 수 있도록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행 수령 문제, 이제 개포고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고 내용도 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선행 수령 작성을 많이 해봐야 되고 강사가 직접 1대1로 첨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들 지금 보니까 수능형 문제도 굉장히 많고 외부 작품도 많고 문법도 다 적용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프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개포고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 때 토론이랄지 뭐 화작이 다른 부분이 나오거나 혹은 독서 지문이 나올 때 새로운 지문을 출제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프 모의고사 훈련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워크북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주간제 형태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지문에 전 영역별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와 같이 연결해서 고득점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힘으로 좀 이제 연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클리닉 예시예요, 어머님들. 이게 원스텝 빈칸이고요. 투스텝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을 통해서 이론과 선지, OX 타겟팅 되는 거 같이 확인할 거고요. 3스텝 서술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고 첨사 같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아이들의 어떤 부족한 그런 부분을 강사가 다 채워줄 겁니다.
어머님들 이게 이제 외부 작품 가능한 연계 가능한 부분의 선지 구성 부분이에요. 아까도 문제 보시면 똑같은 문제 비슷하게 나왔던 거 보이시죠? 이런 부분을 워크북으로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다 풀어보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에 어떤 외부 작품이 좀 필수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계속 연습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OX 훈련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머님들하고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이런 방식으로 X 틀렸으면 맞게 고치는 작업까지 진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1학년 때부터 계속 체화를 시켜서 좋은 습관을 심어주는 게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선행수령 첨삭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거는 어머님들 이 독서 지문에 대한 예시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문을 읽었으면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본인만의 어떤 기호화가 체화가 되어져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문이 길어지게 되고 처음 보는 지문일 때는 아이들이 내용을 모르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면서 기호를 본인이 명확하게 해야지 실수 없이 바로 이렇게 선지랑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에 대한 연습이 같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워크북 하프 모의고사에 같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외적 준거 해석하는 법, 그 다음에 OX 연결하는 법까지 이런 식으로 연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클리닉으로 연결될 거예요. 그리고 그 클리닉은 그 다음 회차에 복습 테스트로 같이 누적이 되는 순환 구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오톡박 운영에서 PDF 자료를 항상 제공을 하고 복습 동영상 같은 경우는 매주 올라간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교재는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북 안에 하프 모의고사까지 같이 연결되고 만약에 개별 과제가 필요한 친구들은 요청하면 따로 개인별로 제작을 해줍니다. 질담 예시고요.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5회차로 갈 거예요, 어머님들. 5회차 플러스 1회차로 갈 건데 이런 식으로 조금 짧고 굵게 수업하게 되면서 3시간 수업이 아니라 총 4시간 수업을 하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수업해서 아이들의 심도 깊은 어떤 이해를 조금 더 짧은 시간 내에 정확도 있게 좀 깊게 들어가는 그런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에도 맡겨주시면 아이들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